네, 여러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강의를 찍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언제든지 좋고요. 이제 대단원, 4단원도 벌써 중간을 넘어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혹은 소년이라는 그 스페인어가 리냐 혹은 니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엘니뇨 라니냐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썸네일을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심층순환이었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심층순환 자체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더라? 네, 밀도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계라는 것 자체가 성질이 다르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특질이 생겼었죠. 그 다음 플러스 요것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뭐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표층 순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핵심인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구 전체적인 뭐에 문제가 생겨요? 네, 순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순환이라는 건 해수의 순환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네, 대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던 게 바로 지구 온난화죠. 네. 지구 온난화가 오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네, 중위도까지 빙하기까지 올 수 있는 매우 낮은 기온으로 떨어지는 오히려 극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할 것은 뭐냐? 네, 지난 시간에 한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래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만 좀 써드리면 바로 일단 이 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이거 지난 시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할 것. 용승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침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아까 뭐 노래도 살짝 불러드렸지만, 네, 엘니뇨. 그 다음에 라니냐죠? 네, 라니냐. 라니냐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요 두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 오늘 하시면 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엘니뇨, 라니냐는 거의 평가원과 모의고사,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용승하고 침강이 뭐냐? 자, 우리 학습지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 요 개념을 알기 위해선 사실은 좀 바람과의 연동성을 알아야 됩니다. 연계성. 우리가 여기에 단원 자체의 이름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할 게 뭐냐면 대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해양에 영향을 준다더라. 그 다음에 해양에 영향이 생기게 되면 또 대기에 영향을 준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얘네예요. 물론 사전적으로 용승과 침강이란 말은 매우 쉽습니다. 용승 뭐예요? 용승 뭘까요? 네,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는 솟아오름입니다. 그다음 침강 말 그대로 가라앉음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런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걸 여기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바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니? 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원에서 사실 이 단어 자체를 잘 끄집어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2나 이 해양학을 접하게 되면 많이 접하게 되는 에크만 수성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냥 어차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통일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크만 수송이라는 게 뭐냐? 바람이 일정하게 불 때 어떤 현상을 관측하게 되냐면 북반구에서는 이 바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뭐가 움직이냐면 해수가 이동해요 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쓰면 오른쪽인데 90도 오른쪽이에요. 네. 그럼 남반구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람이 진행하는데 90도 어디 쪽일까요? 네.
왼쪽으로 해수가 이동한다더라. 이게 에크만 수송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정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의 공통점들이 다 생기죠. 북반구는 항상 오른쪽, 그 다음에 남반구는 왼쪽,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해수의 점성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뭐 바람과의 해수 사이의 그런 마찰,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봤더니 직각으로 움직인다더라라는 게 발견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거나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북반구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북반구 쪽에 사니까 북반구라고 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북풍이라는 게 부는데, 자, 북풍이 부니까 얘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어딜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의 진행 방향. 자, 1번과 2번 중에 어디냐면 1번이죠. 2번이 아니라. 얘가 진행하는 거에 오른쪽으로 뭐가 이동해? 물들이 이동한다는 거야. 그럼 물들이 어디 있는 물들이 이동하면 이 표층에 있는 물들이 이동을 해요. 자, 바람이 계속 부니까 표층에 있는 물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얘의 오른쪽인 저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반대로 남풍이 불어요. 이것처럼. 자, 남쪽에서 불어요. 그럼 얘의 오른쪽 쉽죠? 여기죠? 이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크만 수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용승이나 침강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왜?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으려면 물들이 있는 곳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얘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바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시처럼 볼게요. 아까처럼 북풍이 불어와서 움직였어요. 자, 그럼 우리 방위를 그냥 한번 써볼까요? 네. 방위를 쓰면 여기가 북이니까 여기 어디요? 서, 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물들이 동에서 서쪽으로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면 이 동쪽에, 육지 쪽에 있는 요 공간에 있는 물들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서쪽보다 물의 양이 적어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 물이 적어요. 그러면 여기가 경사가 지겠네? 경사가 지는데 우리의 지구상에 혹은 우주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주변에선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물들이 다 바깥으로 서쪽으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메꿔주면 될까? 했을 때 바로 아래에서 메꿔준다는 거. 이 아래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3D로 좀 연상을 시켜야 돼요.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 그거 올라왔다. 솟아 올랐네. 그래서 얘가 뭐의 예시예요? 용승의 예시인 거예요. 오케이? 요거 쉽게 간단하게 땅 위치만 바꾸면 이게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용승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 침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물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해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물이 쌓여요? 이번에 육지 쪽에 뭐예요? 물이 쌓이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물 쌓이면, 와, 물이 말렸으니까, 와, 우리 저 산 타서 넘어가자! 이렇게 되지는 않겠다는 거지. 얘네들이 여기 쌓였어.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비어있고,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아래로 내려서 여기를 채워줘야만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던 물들이 뭐 한 거예요? 내려간 거죠? 요게 뭐예요? 침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육지 근처, 즉 육지하고 바다 사이의 경계를 연안이라고 하는데, 그 연안에서 요렇게 일어나는 용승과 침강을 뭐라고 하냐면 연안용승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연안용승 혹은 연안침강 이런 말들 씁니다. 연안에서 이런.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뭐예요? 이거예요. 에크만 수송 때문에 물들이 이동했다라는 거.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이 땅의 위치만 바꿔주면 반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보죠. 네, 뭔가 더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어디냐면 적도 쪽이에요. 자, 적도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 적도에서도 일어나는데, 자, 여기가 0도, 자, 여기가 30도 N이라고 합시다. 여기 N이 아니죠? S죠? S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이 0도를 중심으로 무슨 풍들이 불고 있나요? 무역풍들. 요거 모르겠으면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자, 무역풍들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북동 무역풍이 불고 있고, 여기는 남동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이게 응용판이야. 앞에는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정해줬어야 돼. 자, 하지만 얘는 0도를 기준으로 뭐예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둘 다 있는 거죠. 자, 그럼 북반구에서는 어딨죠?
오른쪽. 남반구에선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자, 북반구에서 오른쪽. 얘 오른쪽이면 이 방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왼쪽이면 이 아래 방향이에요. 방위표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면 방위표를 읽어주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까? 퍼져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다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대적으로 이 적도 부근에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물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근처에 아래에 있던 물들이 올라와 주면 되죠? 그래서 용승현상. 즉, 이 적도 부근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용승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도 용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네, 똑같습니다. 얘는 이번에 기압이에요. 기압. 근데 이 기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경우만 기억하면 되냐면 북반구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남반구가 되면 이 기압이 도는 게 또 달라져요.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북반구에서 고기압과 저기압. 우리가 배운 건 북반구밖에 없어. 무슨 방향으로 돌더라? 저기압? 아니, 고기압? 기억해야지. 시계, 저기압은 반시계 기억해야죠. 그럼 얘네들도 역시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있으면 여기가 만약 바다 위야. 그럼 얘네들 때문에도 물들이 이동을 하겠죠? 물들이 이동을 해. 어떻게? 북반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저기압은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는 거 보여요? 네, 반시계로 돌고 있고 얘네들의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오른쪽. 자, 물이 이 중심본에서 어떻게 돼요? 퍼져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즉, 얘는 이 중심부의 물이 어떻게 돼요?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연관 지을 수 있죠. 저기압, 원래 대기에서도 무슨 기류였어요? 상승 기류. 자, 바다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용승. 오르고 오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반대로 고기압 어떻게 써요? 반대니까. 자, 시계 방향이고 얘네들은 다 중심으로 뭐예요? 네, 중심으로 모여든다. 와, 여기 물 됐다 많다. 뭐가 일어날까요? 네, 침강이 일어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승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이거의 확장판이자 기후변화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인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 벌써 3번째 찍는 거라서 조금 지치긴 했는데 힘내서 해볼게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어요. 그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자, 엘니뇨 뭐 해석을 굳이 하자면 뭐 되게 중요한데 뭐 어린아이, 그 여자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니뇨라는 것 자체가 라틴 아메리카 즉 남미에서 발생했던 현상이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로 이제 라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듯이 어디에서 이제 처음 발생해서 알게 됐던 현상이냐면 바로 남아메리카 여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볼 수밖에 없냐면 이 태평양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자료들이 이 태평양에 대한 자료들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이 태평양에서 이 태평양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 무슨 방향이에요? 동쪽. 왼쪽은요? 서쪽.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체크해야 될 게 여기서 무슨 풍이 불고 있었죠? 무역풍들이 불고 있었고 이 무역풍들 때문에 어떠한 해류들이 흘렀어요? 네, 적도 해류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부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의 모습을 볼게요. 자, 평상시에 무역풍 당연히 정상적으로 불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바로 써도 좋지만 이걸 좀 잘라서 볼게요. 왜냐면 해수면의 높이를 봐야 하는데 그거 보긴 잘라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잘라서 세워보겠습니다. 세워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서태평양 그리고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쪽과 동쪽. 자, 그 다음에 무역풍과 해류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바다 위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해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 있다면 여기에 있던 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동쪽에 있던 물들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넘어가니까 어떤 식이 생기냐면 경사가 이런 식으로 좀 생기게 돼요. 얘가 뭐냐면 해수면. 해수면의 경사가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좀 치중돼서 생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균형이 안 맞네? 그걸 어디서 채워주냐면 바로 밑에에서 용승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와, 용승이 이래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용승에 의해서 채워준다. 그러니까 찬물이 원래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왔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거에서 찬 것까지 내려가는 이 범위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요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그럼 평상시에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자, 서태평양, 동태평양인데 동태평양을 항상 기준을 삼으세요. 동태평양을 기준을 삼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동태평양이 어떤 상태냐? 자, 수온 약층이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용승이 올라왔어요. 즉, 뭐 하냐면 따뜻한 물은 가고 아래에서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서태평양에 비해서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발하는 물들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들도 차갑게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건조합니다. 수온이 낮고 건조해요. 그리고 수온이 낮다 보니까 기온도 상대적으로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서늘하고 건조한 상태가 원래 동태평양 지역이에요. 오케이? 자, 뜻표리 표시해놨습니다. 자, 이렇고 서태평양은 어떠냐면 따뜻한 게 왔죠? 여기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은 애들이 왔으니까 증발량도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강수 현상도 되게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기온도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래서 얘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되게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동쪽은 서늘하고 건조했던 곳이고 서쪽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던 곳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랬던 애가, 자, 이제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돼? 엘니뇨라는 게 일어나요. 자, 그럼 엘니뇨가 왜 일어나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럼 무역풍이 약화가 됐다는 얘기는 해류도 어떻게 됐을까요? 해류도 약화가 됐겠죠. 해류도 약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써보면 서쪽, 동쪽 이렇게 있는데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평평해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 놓고 원래 여기서 올라왔던 용승 이 현상, 얘 왜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균형 맞춰주려고 일어났던 거잖아. 그 현상도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평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태평양 쪽의 모습을 볼게요.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용승은 안 일어나고 따뜻한 물은 안 가요. 그러니까 수온이 상승하겠죠. 오케이? 그럼 수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들이 여기 많이 분포하고 있겠네? 많이 분포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기압의 영향권, 즉 상승기류의 영향권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강수가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서태평양 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따뜻한 물이 왔어야 되는데 잘 안 오니까 일반적으로 수온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 놓고 저기압이 원래 여기, 즉 상승기류의 영향권이 여기에 엄청나게 머물렀는데 그것조차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의 알려드릴게요. 엘니뇨의 정의란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학습지에 괄호가 뚫어져 있을 거예요. 네,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로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수온이 상승한다 이것만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라니냐에서도 수온 상승해요. 어디가? 서태평양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쪽을 중심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원래 건조했던 곳인데 비가 많이 와.
자, 어떤 자연재해 일어날 수 있을까? 홍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홍수가 막 개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풍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라니냐 이쪽은 원래 비도 많이 오고 곡식 되게 재배하기 좋았던 곳인데 건조해졌네? 그러니까 뭐가 와요?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뭐도 봤으면 좋겠냐면 해수면의 높이도 볼게요. 자, 원래 평상시에 여기에는 물들이 가기 때문에 높이가 낮았던 곳이죠. 그랬던 곳이 물들이 다시 쌓여 있네요. 자, 해수면의 높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다 그냥 써볼까요? 자, 높이도 상승했겠죠. 오케이? 동태평양의 높이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 반대로 여기는 높이가 하강했겠죠. 네, 이렇게 차이들이 생깁니다. 더 좀 심화적인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들은 수온 약층의 변화까지도 물어봐요. 자, 수온 약층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시작점이 아래쪽에 있던 게 어떻게 된 거야? 수온 약층은 올라왔죠? 여기는 내려간 거죠. 원래 있던 거에.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뒤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동태평양 쪽은 뭐의 영향권이 되게 들어오게 되냐면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쪽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요게 엘니뇨가 일어났습니다. 자, 엘니뇨 정의 뭐라고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 때문에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니냐도 한번 볼까요? 자, 라니냐는 근데 되게 이지해요. 자, 라니냐는 여기다 써볼게요. 라니냐 왜 이지하냐면 엘니뇨랑 반대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 조건부터가 달라지겠죠. 무역풍이 어떻게 돼요? 무역풍이 매우 강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류도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됐겠죠. 자, 그러면 원래 동 이렇게 있었을 때 원래 가던 것보다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 더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인데? 네. 더 극단적으로 얘네들이 경사가 지게 된다는 거지. 수온 약층도 마찬가지죠. 왜? 여기에서 용승이 같이 활발해질 거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바람 더 강하게. 됐나요? 자,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자, 동태평양이 원래 또 따뜻한 물이 없었는데 더 많이 따뜻한 물이 사라졌네? 그리고 용승은 더 강해졌네? 뭐예요? 얘는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더 건조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고기압의 영향에 더 강해지게 되겠죠. 즉 극단화가 됩니다. 다음 서쪽은요. 원래 따뜻한 물이 많은데 더 많이 왔네? 여기는 수온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강수형 현상도 더 심해지겠죠?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압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온이 상승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 라니냐 때도 왜? 라니냐 때도 수온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조금 더럽긴 한데 선생님이 정리해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게 요 그림이에요. 요런 식으로 자료를 줘요. 아까는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다 태평양인데, 자, 태평양이니까 여기가 뭐? 동태평양. 왼쪽은 서태평양.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선생님이 온도가 높은 것만 볼게요. 온도가 높은 건 진한 건데, 온도 높은 범위들이 이 정도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죠? 평상시에 수온이 서태평양에 몰려서 높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엘니뇨가 발생을 했대요. 자, 엘니뇨 봤더니 이런 식으로 확장하죠. 어디 쪽으로 확장했어요? 동쪽으로 따뜻한 범위가 매우 많이 확장했죠. 오케이? 즉 여기 수온이 뭐였다는 거야? 올라갔다는 거야.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반대로 라니냐가 일어났네요. 자, 평상시랑 선생님 그렇게 차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되게 더 이쪽으로, 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으로 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는 수온이 상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히려 훨씬 떨어졌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어요. 요 자료들입니다. 한 가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렇게 자료를 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값을 주냐면, 수온이 올라갔어요, 낮아졌어요를
그냥 줘도 참 좋겠는데 항상 편차라는 걸로 줍니다. 편차의 정의는 관측 빼기 평년이에요. 평년이라는 건 평균이에요. 평균. 오케이? 그럼 내가 관측이라는 거. 내가 그날 가서 잰 값이야. 그럼 내가 오늘 가서 쟀네? 수온을 쟀는데 얘가 평상시 원래 평균 값보다 높아요.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요거대로 하면 관측 빼기 평년은 무슨 값? 플러스 값.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평상시랑 똑같아요. 평년이랑. 내가 쟀는데. 그럼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반대로 평상시보다 낮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수온 편차 값이 내가 오늘 쟀는데 수온 편차 값이 플러스가 나왔어. 무슨 얘기야? 평상시보다 수온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내가 했는데 수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으면 올라갔으니까 뭐야? 엘니뇨가 일어났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여기부터 볼게요. 자, 동쪽 항상 이거 다 무슨 자냐면 태평양이라고 선생님이 거기 다 줬어요. 태평양 중심으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입니다. 자, 기준만 보면 돼. 동쪽만 봐. 동쪽만. 자, 동쪽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 플러스해서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수온이 뭐 했어요? 수온이 상승했다. 얘 뭐예요? 엘니뇨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 수온이 다 마이너스네. 편차가. 즉 수온이 뭐 했다는 거야? 감소했네요. 얘 뭐라는 거 알 수 있냐면 라니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너무 심플한데요? 맞아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동태평양 기준만 잘 잡으라는 얘기야. 자, 높이. 자, 높이도 어땠어요? 수온과 같이 상승하게 됐었죠? 자,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상승하게 됐었어요. 자, 보니까 오른쪽 동쪽은 다 플러스 값이고 왼쪽은 다 마이너스 값이다. 자, 여기 높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네, 높이가 동태평이 상승했네? 뭐야? 높이 상승? 얘도 엘니뇨네. 자, 반대로 다 마이너스 값이고 서쪽만 플러스다. 높이가 하강했네? 얘 뭐예요? 라니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강수량 더 쉬워요. 자, 원래 동태평양 어땠죠? 건조하고 서늘했어. 근데 걔가 습하고 따뜻해졌네. 뭐예요? 엘니뇨. 반대로 건조하고 더 서늘해졌대요. 얘가 라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꼭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남방진동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엘니뇨, 라니냐 봤잖아요. 그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기압 배치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즉 비가 많이 오냐 비가 적게 오냐, 이거 결국은 기압과 관련이 있게 되겠죠. 왜? 상승 기류냐 하강 기류냐 이 차이가 생길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왜 따로 나왔을까요? 요렇게 남방진동, 즉 엔소라고 하는데 요렇게 배운 게 선생님 시대 때는 없었어요. 선생님 때 없었고 여러분들 때는 이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순환이 있는 걸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무슨 순환? 워커 순환. 이 워커 순환은 보시면 자, 동태평양. 자, 여기가 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왼쪽은 더. 동태평양 차가운 바닷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차갑게 있으니까 아래쪽에 몰렸어요. 무슨 기압? 고기압이 동태평양에 분포하고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따뜻한 바다니까 여기서 다 증발 상승해. 무슨 기압?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무슨 순환?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요게 엘니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 엘니뇨가 일어나면 무역풍이 약해져요. 해류 덜 가요. 그러면 따뜻한 거의 범위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서쪽에 있어야 되는 저기압이 어떻게 돼? 동쪽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의 영향권이에요. 그래서 동쪽이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차가워졌어요.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돼요. 와, 기압이 뒤집혔네요. 평상시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간에 원래 기압차가 이렇게 났던 게 뒤집히면서 동서간의 기압차가 작아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왜? 원래 엄청 고기압이었던 애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니까 기압이 낮아진 거고, 원래 저기압이었던 애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지게 된 거니까. 그래서 기압차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라니냐 발생 시에는요, 얘가 훨씬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더 강해지고 여기도 더 강해져요. 즉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즉 기압 차이가 훨씬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라니냐 선생님 왜 대충해요? 얘 반대니까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태평양의 엘니뇨와 라니냐일 때 피해 정도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동태평양일 때 따뜻해지니까 태풍도 좀 더 많이 생성이 되고 홍수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라니냐일 땐 건조해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서태평양은 다 반대.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자, 용승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요 단어는 기억을 못하도 돼요. 에크만 수동이라는 단어까지는 기억을 못하도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람 때문에 뭐다? 이 바람 때문에 해수의 이동이 존재한다더라. 즉, 이 해수의 이동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북반구일 경우에 바람의 이동 방향이 뭐? 오른쪽. 남반구인 경우에 왼쪽으로 간다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이 종류가 그래서 여러 개가 있었죠. 연안, 즉 육지에 갇혀져서 용승 침강이 일어났냐, 아니면 적도, 자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다 바깥쪽으로 퍼져갔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기압에 따라서 달라지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니뇨 딱 몇 가지 단어로만 정리해보죠. 자, 얘 평상시보다 무역풍 어떻게 돼? 무역풍 하강. 그러다 보니까 해류도 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넣어야 돼.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높이도, 해수면의 높이도 올라간다. 강수도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엘니뇨 라니냐까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거 문제 좀 많이 풀어보라고 9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9문제를 풀고 저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풀이 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